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ax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n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개를 먼저 좀 해볼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mx 더하기 c-n 여기에서 마이너스 mx하고 마이너스 n을 이항 한번 해볼게요. mx 플러스 n이 나올 거고요. 좌변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항을 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도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게 뭐냐면 왼쪽에 있는 식이 2차 함수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식이 직선 같다는 거야.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더 큰 영역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바뀌게 되는 거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블록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요. 1차 함수 직선 그래프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1까지가 빨간 그래프, 2차 함수가 노란 그래프, 1차 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의 값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0보다 크다잖아. 0보다 크다. 그러니까 1차 함수보다 2차 함수가 더 크다. 만약에 여기 같다가 있었으면은 여기도 같다가 붙었을 거야. 왜냐? 두 그래프가 서로 일치하는 상황까지도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같다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 자체가 답이 될 거예요. 이해되죠?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30cm, 24cm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cm만큼 줄이고 세로의 길이를 xcm만큼 늘려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560제곱cm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직사각형이 하나 있는데 가로의 길이가 30이었지만 거기에서 xcm만큼 줄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원래는 24였지만 xcm만큼 늘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가로의 길이, 이게 세로의 길이. 그때 넓이는 30-x 곱하기 24 플러스 x가 될 건데 그 넓이가 500 얼마? 6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20이 56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560이 이항되면은 플러스 160이 되는 것 같죠? 마이너스를 다 곱해줍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게 되겠죠.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16 곱하기 10인가요?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면은 왠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된 것 같죠? x 마이너스 16 곱하기 x 플러스 10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네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16보다 작거나 같으니 최대값이 얼마예요? 16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죠? 자 16cm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해돼요?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끝. 자, 첫 번째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 맞죠? 그죠? 해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가 그냥 x로 나옵니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 얘가 0보다 작더라. 인수분해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작더라.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x의 값이 뭐보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x가 초기 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어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x가 0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얘가 0보다 작더라. 인수분해 x-3 곱하기 x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의 값이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초기 조건이 뭐야?
0보다 크다. 그죠? 자, 그러면 0보다 크고 x의 값이 뭐보다 작냐면 3보다 작다.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공통 영역을 찾아봐야 되겠죠? 공통 영역을 찾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고 x의 값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알파가 0이고요. 베타가 2네요. 2 빼기 0을 구하세요. 얼마입니까? 2가 답이 되겠네요. 5번 보도록 하죠. 2차 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2에서부터 4까지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2차 함수잖아. 왼쪽이 2차 함수. 그런데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이 2에서부터 4까지 나왔더라라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 근이 2고 두 번째 근이 4였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왜요? 왼쪽에 있는 식이 x-2 곱하기 x-4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하고요. a의 값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야.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8a 가 0보다 작거나 같았다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때 B값이 마이너스 6A이고 C값이 8A야. 여기까지 찾아주면 끝난 거죠.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AX제곱 플러스 CX라고 했으니까 AX제곱 C 대신에 8A 플러스 8AX B 대신에 마이너스 6A 플러스 12A가 0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풀어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A의 값은 무조건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여기도 A의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요. A로 약분을 깔끔하게 해주고 인수분해를 하면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크다인데 인수분해하면은 6 곱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죠? 플러스 그래서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6이 0보다 크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부등식을 빨리 푸는 거는 0보다 클 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라고 하죠. x의 값이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큰 x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이거 그림 그리다 말았는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근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예요. 그때 0보다 큰 영역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6보다 작은 쪽이 0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 0보다 크다라고 했었어요. 매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으니 0보다 크면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진다 라고 했고요.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라든다라고 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해가 될 거예요. 이해되죠? 6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거 볼 수 있죠? 분명히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x축으로부터 떨어져 있어도 되고요. x축과 한 점에서 접하고 있어도 됩니다. 즉 판별식이라는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4분의 d를 씁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 2k 플러스 15 이렇게 나오겠죠?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더라.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고 5 곱하기 3이죠. 마이너스 k-5 곱하기 k 플러스 3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부등식을 풀면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안쪽이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k의 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네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네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다음에 둘 다 같다가 있으니 1을 더해주자. 이게 정수의 개수였죠? 5 빼기 3 플러스 1 하니까 몇 개? 9개.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됩니다. 11번 봤더니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보자고.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짧은 두 변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길어야 합니다. x와 x 더하기 2가 x 더하기 4보다 커야 돼. 이게 삼각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직각 삼각형은 짧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가장 긴 변의 제곱이랑 같으면 된다가 직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죠. 그럼 둔각은 짧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 가장 긴 변의 제곱보다 어찌해야 돼? 짧아야 됩니다. 그죠? x를 제곱하고요. x 플러스 2를 제곱하고요. 더한 합이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보다 어찌해야 돼요? 짧으면 된다. 이게 둔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삼각형이 돼야 하고 둔각 삼각형이 돼야 된다. 이렇게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풀이해보죠. 첫 번째, x를 하나 소거합니다. 그럼 x의 값이 뭐보다?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럼 x제곱이 소거가 되죠? 그래서 이항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16까지 이항하면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나오겠죠? 6 곱하기 2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x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 말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의 값이 6보다 작다로 해를 구할 수 있고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의 공통 영역을 찾아주면요. 2보다 크고 x의 값이 6보다 작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겠네.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래요.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하죠? 6에서 2를 빼. 일단 6에서 2를 빼. 그런데 같다가 둘 다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더 빼. 그래서 몇 개? 3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더라. 알겠니?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크도록 해주세요. 이 말이죠. 첫 번째 방정식 보도록 할게요. 판별식을 써보도록 하죠. k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더라.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의 값이 0보다 크니까 k제곱 마이너스 2k는 0보다 작을 것이며 k를 밖으로 뺐더니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요. 안쪽으로 오므라든다 라고 했었죠. 0보다 크고 k의 값이 2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방정식에서의 조건. 두 번째 방정식에서의 조건 한번 보도록 하죠. 2k의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마이너스 k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4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더라. 4 곱하기 1, 5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면 되겠네요. 4k 플러스 5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면은 이렇게 바깥, 그쵸?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 작은 게 마이너스 4분의 5예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큰 k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공통 영역을 구하기 위해서 수직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0과 누구 사이? 2 사이.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을 만들어 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분홍색으로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 그럼 공통 영역 한 번에 보이는 거 보여요? 요 사이 1보다 크고 k의 값이 2보다 작더라. 요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행렬 문제 보도록 하죠. 세 지점을 연결하는 길이 그림과 같을 때 행렬 A의 ij 성분을 aij라고 하겠다. PI에서
PJ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가 다음과 같은 성분이래. 그러면 P1에서 P1로 가는 방법이 곧 A11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 P1이 P2로 갈 때 그 방법의 수가 A12가 되지 않겠어요? P2에서 P2로 가는 방법이 A22 성분이 될 거고요. P2에서 P1로 가는 방법의 수가 A21의 성분이 될 거예요. 해보도록 하죠. 자, A라는 행렬이 만들어져요. P가 어디까지 있냐면 3까지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3 행렬이 나올 것 같습니다. A11이라고 한다면 1에서 1로 가는 방법이 있니? 라는 건데 1에서 1로 가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0. 1에서 2로 가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1에서 2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3가지. 그러면은 1, 2 행렬은 3가지. 2, 1 행렬도 몇 가지겠어요? 똑같이 3가지겠죠. 2에서 1로 가는 방법이나 1에서 2로 가는 방법이 서로 같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세 번째, 1에서 3으로 가는 방법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1, 3 행렬 역시 0가지. 그럼 3, 1 행렬도 몇 가지? 0가지.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2에서 2로 가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성분도 0가지. 마지막 2에서 3으로 가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2, 3 행렬, 3, 2 행렬도 2가지. 어이구, 2가지. 다음 3, 3도 0가지. 이렇게 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구하는 거야? 아, 그냥 행렬 구하세요. 자, 끝났어요. 그죠? 4번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2가지의 식이 나와 있고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행렬은 뭐가 성립하지 않냐면 AB 행렬과 BA 행렬이 같지 않다. 즉 고배에 대하여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 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식이 연산이 된다. 즉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교환이든 결합이든 전부 다 상관없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항하고 더하고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 행렬 마이너스 어떤 행렬이 있었어요. 얘가 B에 두 번째 2A 행렬이 또 다른 어떤 행렬 마이너스 B래. 이 2가지를 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더했어요. 그러면 몇 행렬이냐면 3A 행렬 마이너스 행렬는 B 행렬이 사라지면서 요 녀석만 남게 되더라라는 거야. 자, 이제부터 성분을 채워보도록 하죠. 이 자리에 들어가 있던 행렬이 첫 번째 이 행렬이죠. 2 곱하기 2 행렬. 그러면 0, 마이너스 3, 12, 2를 갖다 쓸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요 행렬이야. 6, 3, 9, 7. 요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3A 행렬은 요 행렬이 2항이 되니까 더하게 되겠죠. 이것을 더해주면은 6, 21, 0, 9 요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며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A 행렬은 2, 0, 7, 3 요렇게 A 행렬이 나오게 돼요. B 행렬은 A에서 이 행렬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B 행렬을 구해보면은 2에서 0을 빼면 0, 0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3, 7에서 12를 빼니까 마이너스 5, 3에서 2를 빼니까 1. 요렇게 B행렬까지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구하는 방법은 자유롭게 푸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볼게요. 3B-2A 행렬. 여기서 3B 행렬 구합시다. 3B 행렬. 여기에 몇 배 한다는 거야? 3배 한다는 거야. 0, 9, 마이너스 15, 3.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마이너스 2A 행렬. 마이너스 2를 곱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4, 0,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했어요. 이 두 행렬을 뭐 해라? 더해라. 이 말이겠죠. 0과 마이너스 4. 9와 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4, 3과 마이너스 6 요렇게 행렬이 나오게 될 거고 이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27 이거는 행렬을 구한 다음에 모든 성분을 더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막 더해봤어요.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돼?
7번 보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A 행렬과 B 행렬에 대하여 모든 A, B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행렬 A,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알파, 베타의 곱이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때 A, B 행렬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A랑 B 행렬을 곱하세요 라는 거잖아. A 행렬 불러볼까요? 아니죠. 나 혼자 하죠. 자, 알파, 베타 0, 알파. 다음 베타는 0, 베타가 아니죠? B 행렬이죠? 자, 베타, 알파 이렇게 있어요. 곱을 하는 거니까 요렇게 곱하면은 1, 1 행렬이 나오겠죠? 0, 0. 그래서 0. 이렇게 곱합시다. 알파, 베타. 그렇지. 알파, 베타. 다음, 요렇게 곱합시다. 알파, 베타. 다음, 이렇게 곱합시다. 베타 제곱, 알파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알파, 베타가 얼만데? 1이죠, 1. 정리, 1, 1, 0. 여기까지 나왔어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만 구하면 되겠네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맞니? 9 빼기 2 해가지고 얼마 나와? 7. 아하, 네 번째. 여기가 7이었구나. 이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요. 9죠? 9. 답 써줘야 되나? 자, 이렇게 9. 오케이. 행렬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어느 지역의 OTT 서비스 구독 현황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때 1년 전과의 변화율은 또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1년 전에 구독한 사람이 또다시 올해에도 구독할 확률이 70%라는 거예요. 그럼 1년 전에 비구독했던 사람이 올해에는 구독을 할 확률이 40%라는 거죠. 반대로 구독자가 비구독이 될 확률이 30%, 비구독이 될 확률 60%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B 행렬에 아주 이쁘게 나타낸 거죠. 70%를 0.7, 40%를 0.4 이런 식으로 말이지. 0.3, 0.6. 이것은 올해 구독자가 1200만 가구, 아니구나, 그냥 1200 가구, 비구독 가구가 500가구야 라고 A 행렬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년 후 OTT 서비스 구독 현황을 행렬 AB로 나타내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쉽죠. 0.7과 0.4 이게 뭐냐면 구독한 사람들이 또다시 구독하고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독자로 바뀐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올해 가구 수가 1200가구와 여기가 500가구 이렇게 될 건데 곱셈이 이렇게 행열로 곱하잖아. 0.7 곱하기 구독 가구 수. 그러면 원래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70%만큼 다시 구독자로 올 거고 여기는 비구독자들 아닙니까? 비구독자들과 얘가 곱해진다는 거는 비구독자가 다시 구독자로 바뀔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얘랑 곱하는 게 당연지사. 그죠?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얘는 1200 곱하기 얼마? 0.7 플러스 500 곱하기 얼마? 0.4 이렇게 이만큼이 뭘로 되는 거야? 구독자가 되는 거지. 구독자가 된다고요. 자, 두 번째 0.3과 0.6이 뭐냐면 비구독자가 아니네. 구독자가 비구독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구독자였는데 비구독자로 바뀐다고요. 얘는 비구독이었는데 비구독이라고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알겠니? 그러면 구독자에다가 0.3을 곱하면 1200 곱하기 0.3 얘가 비구독자로 바뀐 거고요. 원래 500명 중에서 곱하기 0.6 60%는 그냥 원래 비구독이었어. 그런데 이 올해도 비구독이야 이 말이죠. 말이 꼬여. 그러면 이만큼이 올해의 구독자가 될 것이며 이만큼이 올해의 비구독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1년이 지났으면 얼마를 또 곱해야 되겠어? 이만큼을 오른쪽에다가 곱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왼쪽에다가 또다시 곱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말은 지금 요렇게 나타낸 것이 B, A 행렬이잖아. 이게 1년 후
앞에다가 B를 곱하면 이게 2년 후. 그래서 정답이 BBA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갑니다. A 플러스 B 행렬 나와 있고 A 마이너스 D 행렬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행렬 더하잖아. 그러면은 2A 행렬이 나올걸? 더합시다. 더하면 0, 2, 4, 2. 그럼 여기에서 양변을 2로 나누면 A 행렬이 나오겠죠? A 행렬은 어떻게 됩니까? 0, 1, 2, 1. 이게 A 행렬이야. 여기에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묻고 있잖아. 그러면 A제곱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0, 1, 2, 1 곱하기 0, 1, 2, 1. 이게 A제곱이거든. 곱. 그러면 2. 곱. 그러면 2. 곱. 그러면 1. 곱 이러면 3. 요게 A제곱 행렬. 이번엔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시다. 빼면은 2B 행렬이 나와요.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요. 마이너스 2. 2에서 0 빼요. 2. 1에서 3 빼요. 마이너스 2.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요. 4. 이렇게 되겠죠. 아, 여기서 양변을 2로 나누면 B 값이 나오는데 그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볼 수 있어요. B제곱을 구합시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 곱해요. 이렇게 곱하면 얼마? 0. 이렇게 곱하면 얼마? 지금 나 뭐 하는지 알겠니? 자, 이렇게 곱하겠다라는 거거든? 1과 마이너스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과 2를 더해서 1.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1과 4를 더해서 3. 이렇게. A제곱에서 B제곱을 한번 빼봅시다. 그럼 위에서 밑에 있는 걸 빼면은 답이 나오겠다. 그죠? 2에서 0 빼요. 1에서 1 빼요.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요. 3에서 3 빼요. 얘가 나왔어요. 뭐 하라고? 구하시오. 구했다. 얘가 답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뭘 요구한 거야?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구하라고 해서 우리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는 합차 공식을 쓰면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AB와 BA가 행렬에서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11번 행렬에 대하여 A제곱이 PA 더하기 QE 행렬을 만족시키는 PQ에 대해서 끝! A제곱을 해보죠. A제곱은 1, 0, 마이너스 2, 3 이렇게 돼요. 그리고 1, 0, 마이너스 2, 3 이렇게 돼요. 글씨가 왜 이렇게 쪼만하니? 그냥 할게요.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합시다. 얼마가 나오니? 1 나온다. 그치? 다음 이렇게 곱하면은 얼마가 나오니? 0 나온다. 그치? 다음 이렇게 곱하면은 얼마가 나오니? 이거 무슨 글씨니? 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6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8 나온다. 맞지? 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오니? 9가 나온다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알았어.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1, 0, 마이너스 8, 9가 있는데 얘가 PA 행렬, PPPP를 곱하니까 P, 0, 마이너스 2P, 3P가 되겠죠? 거기에서 플러스 Q 단위 행렬. 여기가 1, 1, 0, 0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했었죠. 거기에다 Q를 곱했으니까 요렇게 Q, 요렇게 Q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만족한대요. 그럼 연립방정식 1, 1 행렬을 더해요. 그럼 P 더하기 Q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와요. 다음 3P랑 Q랑 할래. 3P 더하기 Q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9가 나와. 나 바보니? 자, 다시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2P가 얼마야? 마이너스 8이죠? 아, 따라서. P 값이 4 나와. 바로 나오네. P가 4니까 Q는 얼마였다는 거야? 마이너스 3이었어.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PQ에 대해서 P제곱 플러스 Q제곱을 구하세요. 16 더하기 9 해서 얼마가 나와요? 25. 요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A 행렬이 A, B, C, D 행렬일 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E가 0행렬이야. A제곱은 나머지를 이항하면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 이 행렬이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A와 D의 합이라고 한다면 1과 3을 더한 거겠죠? 그게 4를 의미하는 거고요. AD, 3이죠? 마이너스 BC, 0이에요. 그것을 빼겠다. 얘가 이 앞에 있는 2의 개수와 같죠? 이 녀석이 P고요. 이 녀석이 Q라는 거야. P는 4고 Q는 마이너스 3. 바로 나오죠. 그래서 제곱 해가지고 더하면 25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A의 7제곱 더하기 A의 26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이걸 설마 나보고 26번 다 곱하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자, A제곱부터 부지런히 합니다. 자, 볼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7, 3. 여기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7, 3. 곱해보도록 하죠. 연산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7이 나오죠. 2가 나와요. 이렇게. A 세제곱. 그럼 방금 구한 마이너스 3과 7과 마이너스 1과 2를 써주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7, 3을 한 번 더 곱하죠. 이렇게 곱하면은 요런 형태가 나온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얘가 뭐냐면 단위 행렬에서 마이너스를 곱한 이런 단위 행렬이 나온 거예요. A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다 보니 A의 6제곱은 그냥 단위 행렬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위 행렬이 좋은 게 뭐냐면 단위 행렬에다가 어느 특정한 행렬을 곱하면은 무조건 그 특정한 행렬이 나온다. 곱셈에서의 1과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의 7제곱 더하기 A의 26제곱이 무엇이냐면 A의 6제곱 곱하기 A 더하기 A의 6제곱의 4제곱 곱하기 A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 6제곱이 무엇이니까? 단위 행렬이니까 얘네들은 없는 셈 취급하자 이거야. 그러면 A와 A제곱을 더하세요로 문제가 바뀌어요. 오케이. A제곱과 A를 더하세요로 문제가 바뀐다. 됐니? 그러면 써보자. 11행렬 싹 더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5. 11 성분을 더한 거죠. 11 성분. 12 성분을 더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 21 성분 더하면 14. 22 성분 더하면 5.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으니 이거는 사라질 것이며 12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 쭉 해보도록 하죠. 끝.